제가 김대중 대통령을 모실 때가 20세기 말이었습니다. 그때 제가 정부에 입문을 했는데 그때는 평민당이었어요. 그런데 평민당의 언론 정책이 안 좋았습니다. 안 좋아서 제가 당시 대통령님이 총재님 20세기 말에 예수님이 부활하시는 제1성이 무엇인지 압니까? 하고 물었어요. 물었더니 뭐냐? 라고 해서 20세기 말에 예수님이 부활하는 제1성은 기자관리. 2000년 전에는 예수님이 부활해도 얼마 살지 않으니까 그냥 구전으로 부활의 소식이 알려졌습니다. 그렇지만 특히 21세기 지금 와서 예수님이 부활하더라도 언론에 보도되지 않으면 국민이 알 수가 없기 때문에 언론의 중요성을 제가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대변인을 그때부터 그렇게 철두철미한 프로정신을 가지고 있으면 대변인을 해봐라 해서 해가지고 지금까지 정치를 했습니다. 제가 청와대 비서실장을 하면서 초회 때 강조를 했습니다. 우리 속담에 구슬이 성알이라도 꿰어야 보배다. 아무리 정부가 좋은 일을 하고 정당에서 좋은 정치를 하더라도 그건 구슬입니다. 꿰어야 보배가 되는데 그 꿰는 것이 언론입니다. 언론에서 보도를 안 해주면은 구슬은 구슬로 끝나지만은 언론에서 보도를 해주면은 보배가 되는 거죠. 또 제가 늘 대변인들에게 강조를 합니다. 열량짜리 기사도 마감 시간 지나면은 한 돈짜리도 안 된다. 이것이 여러분들이 졸업을 하고 김정석 교수님은 특히 경향신문에서 근무를 하고 교수님으로 재직을 하기 때문에 현장에 대한 생생한 가르침을 여러분들에게 주실 겁니다. 이렇게 여러분들은 앞으로 예수님이 맨 먼저 찾는 사람, 보배를 만드는 사람, 그리고 타이밍을 놓치면은 쓸모없는 사람. 이게 저는 언론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들이 그러한 프로정신을 가지고 나아가 주셨으면 좋겠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민주통합당은 여러분이 잘 아시다시피 한국노총, 시민단체, 김대중 세력, 노무현 세력, 대통합을 이루어서 오늘에 이루어졌습니다. 우리 국민들은 이명박 정권에 대해서 한 사람도 지지하지 않고 이제 민주통합당에게 정권을 넘겨줄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민주통합당이 제대로 준비를 못 해가지고 지난번 총선에서 패배를 했습니다. 여러분도 그러하겠지만은 우리 정치인들도 가장 큰 게 인생에서 좌절감,
정치에서 패배가 됩니다. 제가 감옥에 있을 때 모 언론인이 추풍령 고개를 넘는 휴게소에 가족과 함께 휴가를 가다가 화장실에 들렸다고 합니다. 거기에 써있는 좋은 말씀을 보고 저한테 추풍령에서 엽서를 드렸더라. 넘어진 사람 많지만은 그냥 일어서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무엇인가를 가지고 일어서는 사람도 있다. 그러니까 박지원 실장 당신이 지금 어려움에 처해 있지만은 반드시 감옥에서 나올 때는 무엇인가를 가지고 나와라 하는 편지를 보내서 제가 굉장히 위로를 받고 각오를 새롭게 했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민주통합당은 지난 총선의 패배감으로 좌절하는 게 아니고 우리는 전화위복의 계기로 다시 한번 국민의 심판을 받도록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준비를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것은 저는 두 가지로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이제 6월 달에 곧 아마 이번 주부터 원구성 합의를 해나갈 겁니다. 원구성이라고 하는 것은 국회의장과 부의장, 상임위원회를 어떻게 의석수에 따라서 배분할 것인가, 또 상임위원회는 몇 명으로 할 것인가. 이게 사실 역대 국회에서 합의가 안 돼가지고 보통 2달, 3달 만에 국회가 개원되는 국민들에게 눈살찌 풀리는 일을 습관적으로 우리 국회가 해왔습니다. 그런데 이번 총선은 우리가 패배했다고 해서 결코 좌절할 수 없고 패배감에 젖을 수 없는 게 희망의 불빛을 우리에게 주기도 했습니다. 우리 민주통합당은 과거에 85석의 민주통합당이 아닙니다. 300명의 국회의원 중 127석을 정했고 야권과 함께 140석입니다. 새누리당이 150석입니다. 이제 해볼 만한 국회가 된 겁니다. 과거 85석과 200석에 가까운 한나라당을 상대할 때는 우리가 어떻게 할 툴이 없었습니다. 방법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반대를 하고 극한 투쟁을 했지만은 이제 140대 150, 127대 150 가지고도 정책적으로 백업을 해줄 수 있는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원구성 합의를 이번 주, 최소한 다음 주까지 구성되면은 어떠한 경우에도 6월 5일 19대 국회 개원식을 해야겠다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 이러한 의견을 저의 협상 파트너인 새누리당 이한구 대표에게도 전달을 했습니다. 이렇게 원이 구성되면은 우리 민주당 의원들이 의정활동으로 국민에게 평가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어떠한 경우에도 국민들이 바라볼 때 민주통합당 국회의원들이 저렇게 의정활동을 하는 걸 보니까 12월달 대선에서
정권을 줄 수 있겠다 하는 것을 보이는 것이 이번 6, 7월에 있는 임시국회와 9월달 정기국회이기 때문에 저는 그러한 노력을 하겠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내일 전국의 16개 광역단체장 중, 즉 시도지사 중 우리 민주통합당이 9개의 시도지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제주도가 고향이신 분들 계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제주도 지사도 현재는 무소속이지만 우리 민주당과 아주 가깝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저는 16개 광역단체장 중 10명을 우리 민주통합당 소속이라고 하면은 내일 좀 제가 요구를 하려고 합니다. 물론 명실상부한 지방자치를 위해서 법과 제도를 고치는 것도 있지만은 첫째, 우리 민주당이 집권하면은 여러분이 시도지사로 있는 그 시도처럼 정부를 이끌겠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가장 당면한 문제가 IMF 외환위기에 김대중 대통령께서 노동의 유연성을 확보하면서 많은 비정규직을 양산했습니다. 그래서 신자유주의라는 비판을 받습니다. 그러나 6.25 이후 최대의 국난인 IMF 외환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어쩔 수 없었습니다. 세계에서 가장 반공주의자인 처칠은 히틀러와 이기기 위해서 공산주의의 원조인 스탈린과 손을 잡습니다. 우리 성경에도 험한 고개를 넘을 때는 악마의 손으로라도 잡는 겁니다. 그러나 이 비정규직을 어떻게 됐든 국민의 정부, 참여정부에서 해결하지 못한 우리의 원죄를 솔직하게 인정합니다. 그래서 인천 송영길 시장과 박원순 시장 등 몇 개의 광역단체나 기초단체장들은 비정규직 문제를 해결했습니다. 그래서 어떠한 경우에도 우리 민주당 소속 시도지사 여러분들은 시도청에 근무하는 또는 산하기관에 근무하는 비정규직 문제를 최우선적으로 해결해달라 하는 것을 주문하겠습니다. 그러면은 민주당이 집권하면은 비정규직 문제가 최소한 줄어가면서 해결될 수 있다는 희망을 국민들이 확인하게 될 겁니다. 저는 두 번째로 반값 등록금을 얘기하겠습니다. 이미 박원순 시장은 서울시립대학의 반값 등록금 문제를 해결했습니다. 그 이외의 시도에도 시도립대학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시도립대학도 반드시 반값 등록금 문제를 금년에 해결해서 가시화시켜달라, 이렇게 요구를 할 예정입니다. 국회에서 희망 있는 의정활동을 해서 국민에게 안심할 수 있는 우리의 모습을 보이고 10개 시도지사, 광역단체장이나 기초단체장들이 비정규직 문제를 과감하게 해나가고 여러분의 가장 관심사인 반값 등록금 문제도 가시화되면은 국민들이 최소한 민주통합당이 집권하면은 그런 세상이 되겠구나
것을 보이려고 노력을 하겠습니다. 제가 보니까 대학생들 포털 사이트에서 여론조사하는 거 보니까 제 1번이 바깥 등록금 해결해달라. 두 번째 희망이 로또 당첨이었더라고요. 그건 좀 너무한 것 같아요. 사실은 저도 딸 둘입니다. 그래서 아직 시집 안 갔는데 얘도 그래요. 아빠 로또나 한번 당첨돼봤으면 좋겠다. 그래서 내가 왜 정상적으로 좀 열심히 해서 잘 살려고 하지 로또를 희망을 두니 하면 도저히 내가 해봐야 잘 살 수가 없으니까 로또라도 보자. 어떤 의미에서 보면은 참 발랄한 그런 모습도 있지만은 그래도 대학생들이 아빠하고 얘기할 때는 그런 소리 하지 말이야. 로또 당첨을 바라고 있는 것은 조금 문제가 있다라고 하지만은 1번이 바깥 등록금이더라고요. 얼마나 절실한가. 알바를 해서 고생을 하면서 도저히 공부를 할 수 있겠는가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 민주통합당은 이번 국회 19대 국회가 개원하면은 제1호 법안으로 반값 등록금 법안을 낼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이명박 대통령께서 공약을 한 것이고 지금 교육과학부 장관으로 있는 이주호 장관의 아이디어였고 이 불씨를 다시 살려준 것은 황우여 새누리당 내일부로 박근혜 대표가 위원장이 찍었으니까 될 거예요. 그분입니다. 그리고 저는 경제 전문가는 아니지만 이 정도 세수가 어떻게 된다 하는 것은 이미 우리 민주당 정책위에서 안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법안을 반드시 우리 민주당이 1호 법안으로 내고 대화와 협상을 통해서 관철하도록 노력하겠다. 이렇게 여러분에게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일자리 창출입니다. 이 나라 젊은 학생들, 젊은이들이 방황하고 희망을 갖지 않는 것은 진짜 큰 문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헌법 32조에 노동, 근로에 대한 권한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민주통합당은 3.2.3.2 헌법 32조 정신에 의거해서 연간 32만 개의 일자리를 만들겠다 하는 것을 추진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대학을 졸업하고도 알바로 전전하고 인턴으로 전전하는 것을 최소한 시키는데 노력하겠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다시 한번 이제 이명박 정권을 심판합니다. 최소한 군사 독재 정권의 후예들이 이 나라를 이끌어서 지난 4년 반간 절단된 민주주의, 서민경제, 그리고 남북관계를 우리 민주통합당이 살려서 여러분들과 함께 좋은 희망 있는 나라를 만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저희들이 집권해서 여러분들이 졸업해가지고 기자 혹은 PD 하면서 오늘 다 이렇게 얼굴도 예쁘고 다 웃고 있는 거 보니까 미래에는
우리 민주통합당의 기사가 굉장히 잘 나오겠다 하는 희망을 가지면서 다시 한번 여러분들의 민주통합당 방문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감사합니다.